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요즘 계속 눈 소식이 있습니다. 또 눈이 그친 뒤에는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추운 날씨에도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느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관리도 같이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도 추위를 잊은 열정으로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시 상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신중한 전략을 세워서 금요일부터는 원서 접수에 대한 대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학한 후에 공부할 전공 그리고 가져야 될 직업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적성도 고려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정시 전략 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 보면 볼수록 배치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또 마음도 답답해지고 그럴 텐데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치 점수만 보시지 말고요. 그 점수 외의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격의 열쇠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지략가시죠.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다 그 정시 지원 전략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정시 지원 전략 무척 중요할 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안목, 그런 지혜 이런 게 또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정시 전략 고민하는 학생들 위해서 정시 방송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까지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정시 방송 상담 신청은 마감이 됐고요. 저희가 22일부터 30일까지는 전문대 정시 상담을 또 진행할 겁니다. 전문대 정시 상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일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에 재도전하는 여학생입니다. 네, 졸업생인가 봐요. 네. 네,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어떤가요? 만족할 만큼 나왔어요? 네, 저는 이번에 좀 실수를 많이 해서 네.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워요. 그렇군요. 실수가 네. 좀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잘 해볼 텐데요. 윤상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졸업생이니까 조금 더 신중한 전략으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사탐을 한 과목을 더 잘 보게 돼서 사탐 한 과목 반영 대학이 궁금해요. 예. 지금 학생이 궁금한 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사항들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또 수능 점수를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학년 성적인데요. 국어는 3.6등급, 수학은 5.14등급, 영어는 3.9등급, 사회는 4.34등급, 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4.24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B형 선택의 100분이 82의 3등급이고요. 수학 A형 선택의 100분이 68의 4등급, 영어는 100분이 61의 4등급이고요. 사탐은 생활과 윤리와 그다음에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각각 2등급과 4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 총합이 463점이고요. 또 100분위 총합은 291.5, 뭐 등급 평균으로 따지면 한 3.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인데요. 가구는 경기대 러시아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중국어과를, 그리고 또 역시 나군의 한림대 중국학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점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지금 2등급으로 좀 잘 나온 편인데요. 성적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성적 분석 전에요.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학과가 전부 어문 계열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뭐 다른 쪽에 관심은 없나요?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일단 제가 특히 관심이 많은 게 어문 계열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그쪽에서 한번 깊이 배워보고 싶어서. 네. 지금 아까 정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략을 짜다 보면 이제 점수에 맞춰서 급급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적성이라든가 이런 관심 분야를 좀 소홀하게 네,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점수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면 또 나중에 진학 이후에 좀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을 학과에도 좀 신경을 써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수능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능 성적 위주로 분석을 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어와 사탐의 성적이 우수합니다. 사탐 중에서도 특히 한 과목, 생활과 윤리의 성적이 지금 우수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는 상대적으로 국어와 사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영역 그 표준 점수 합이 463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정해 봤을 때 상위 누적으로 약간 25.5%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백분위 합 역시 291.5점인데 이 점수 역시 이제 상위 누적 25.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유불리가 발생하진 않는데요. 기관마다 이 누적 점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 그렇게 크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점수대에 맞춰서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백분위 반영 대학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탄력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성적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와 사탐 한 과목, 생활과 윤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서 이 부분을 잘 살리는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을 중심으로 동점자 대비 영역별 이 비율을 좀 한번 유불리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앞서도 이제 뭐 전체 그 개괄적인 성적에서도 좀 드러났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학생과 동 점수를 맞은 그 학생들의 평균점과 영역별 점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표준 점수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와 탐구 영역에 있어서 4.9점, 그다음에 4.6점이 지금 더 많이 획득한 상태이고요. 또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3점, 그리고 6.4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연하게 국어와 탐구 영역 반영이 많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백분위 화면입니다. 백분위 화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표준 점수에 비해서 이제 중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동점이 나오다 보면 조금 더 표준 점수, 그 백분위 점수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지금 벌어지는 모습이지만 역시 순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국어와 탐구,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 순으로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동점자와 비교했을 때 유불리를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영역별로 그 조합 비율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예, 지금 동점자 대비해서 국어와 사탐 성적이 훨씬 더 좀 그 우수하기 때문에 네.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이제 1차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역별 조합에 따라서 우리 학생의 그 성적대가 중위권이기 때문에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조합에 따라 또 탐구는 몇 과목을 반영하는 게 유리한지 그 조합에 따른 유불리를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점수입니다. 탐구 윗선은 이제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조합이고요. 아랫선은 이제 탐구 1과목을 반영하는 조합인데 국수 영탐 2과목을 했을 때는 463점입니다. 기본이죠. 근데 탐구 1과목만 반영했을 때는 우수한 생활과 윤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469점으로 6점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엔 국영, 수영, 국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제 3개 영역 반영인데요. 조합별로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국영탐 반영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353점이 되겠고요.
한 과목을 반영했을 때는요. 그 국수탐을 반영했을 때는 이제 361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점수 조합상으로는 탐구 2과목보다는 한 과목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3개 영역에 있어서는 국어와 수학, 그다음에 탐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합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백분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과목을 반영할 때보다 역시 한 과목을 반영할 때가 훨씬 더 점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3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 이렇게 3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영역별 조합에 따른 유불리 상황을 지금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는 알아서 단순 조합을 가지고 이제 그 배치 점수와 비교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단순 총합이 아니고요.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에 대한 조합이기 때문에 또 역시 반영 비율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유리한 그 반영 비율 조합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표준 점수입니다. 이제 그 인문계에서 많은 그 조합을 하고 있는 것이 1대1대1 동일 비율이 있고요. 2대2대 2대1, 그다음에 2-3-3-2, 3-2-3-2, 3-3-3-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동일 비율을 반영하는 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 비율을 반영하게 되면 이제 단순 총합하고 똑같아지는데요. 오른쪽에 탐구가 우수한데 지금 탐구의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환산했을 때 조금씩이나마 다 불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순위가 이제 가장 동일 비율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2순위가 우수한 국어를 반영할 수 있는 3. 그래서 3-2-3-2. 가 조합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3-3-3-1 조합이 이제 가장 그 마이너스가 되는 조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백분위를 보시겠습니다.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뭐 지표만 좀 달라질 뿐이고요. 그다음에 반영 조합에 따른 유불리는 표준 점수 때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동일 비율로 반영했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신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금요일이면 정시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시 그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나 또 점검할 부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수시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 수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시 지원하기 전에 인원이 얼마만큼 이월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경쟁률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정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에 첫 번째 날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 보통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정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우리 학생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죠. 경기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그리고 한림대학교 어문계열 중심으로 희망대학의 특징, 합격 가능성 한번 윤상현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정시 희망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에서 희망하고 있는 경기대 러시아 어문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7.33대 1로 이제 정시 기준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반영 지표는 100분이고 이제 반영 방법이 수능 80%와 학생부 20%가 들어갑니다. 정시에서 이제 수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 추세에 빗대어 보면은 학생부의 반영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제 3대 2대 3대 2입니다. 아까 그 조합 순위에서 봤듯이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영역별 조금의 감점이 있기는 하지만 영역별로 그 조합에 있어서 좀 유리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반영 비율 또 극반 차이가 줄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중에 우리 학생은 국어와 영어가 좀 유리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국어와 영어가 이제 30%로 이제 조금 더 많은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부족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이제 그 합격자 100분위 평균,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지원 가능 그 어떤 선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요. 대략 평균 한 83, 100분위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어떤 그 합격선과 올해 또 이제 예상 배치 점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학생한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신중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나군입니다. 나군에서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 중국어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42명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늘은 추세이고요. 전년도에 나다군 분할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나군에서 일괄적으로 단독 모집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 보시면 30, 15, 35, 20. 우리 학생이 가장 불리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환산했을 때 이제 점수가 한 5점 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상으로는 좀 불리하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또 전년도 그 배치 점수와 비교했을 때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모집 인원이 2배 가까이 지금 늘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분할 모집에서 단독 모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쟁률 변화에 따라서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가다군에서의 어떤 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신 지원, 추가 합격을 노리고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제 한림대학교 중국학과인데요. 지금 나군, 전년도에는 이제 가다군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나군 단독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학생한테 국어, 영어, 그다음에 수탐 중에 택 1. 그래서 이제 국어와 영어, 그다음에 탐구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그 불리한 과목인 영어의 이제 반영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환산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년도 기준, 그때 전년도의 어떤 그 등록자들의 수능 평균 등급이라든가 올해 이제 배치 점수를 고려해 보면 합격 가능성은 비교적 좀 그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정시 전략 이제 뭐 아마 우리 학생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의 단순 조합으로 성적이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리한 성적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동일한 대학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는 국어와 탐구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고를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탐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역시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것이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어도 한 군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해 놓고 나머지 2군에서 소신 상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금년도 수험생의 성적 분포라든가 이제 지원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 좀 해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많은 그 진학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점수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네.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점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적성에 관한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추천 대학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제 전략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앞서 그 선택했던 대학들이 전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리한 어떤 대학들을 잘 찾긴 했는데 하나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탐구 한 과목을 잘했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이 유리한 건 맞는데요.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 지금 우리 학생과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은 탐구 2과목을 모두 잘한 학생보다는 한 과목만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2과목 그 평균자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을 잘한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보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의 합격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합격 그 한 과목을 반영한다고 해서 우리 뭐 학생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그 어떤 유리함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누구와 경쟁을 하느냐를 좀 살펴서 좀 보다 좀 신중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학생한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그 추천을 드리고 싶은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 이제 강원대 불어불문학과, 강원대 불어불문학과가 이제 동일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조합이고요. 조금 성적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나다군에서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신 상향 지원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대학으로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포르투갈어과, 그다음에 한성대 영어영문학부 야간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안정 지원으로 이제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학생부를 봤는데 우리 학생이 또 광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학과를 한번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군이 저는 이제 나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조합들이 가장 많은 군이 나군이었기 때문에 나군에서의 어떤 그 결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다군 어떤 전략 수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소신 상향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대학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중국어과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역시 한림대 중국학과인데, 그 중간에 있는 그 한남대 국어교육과하고 이제 청주대 국어교육과를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주대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2개 영역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한테 불리한 수학과 영어를 빼고 국어와 탐구만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배치 점수상으로는 적정이라든가 약간 소신 상향 지원 정도가 이제 가능한데, 이 부분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그 뭐 진로라든가 직업 또 안정성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군에서는 우리 학생한테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와 그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우리 학생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합입니다. 네. 탐구를 기본으로 하고 국수형 중에서 택 2이기 때문에요. 가장 부족한 영어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유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졸업생인 만큼 신중하게 좀 고민해보고 좋은 전략 짜서 꼭 이번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언어에 관심이 많다면 다양한 외국어 관련 학과도 고려해 보시고요. 정시 지원 포인트는 자신에게 유리한 성적 조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동일한 대학, 그리고 국어와 탐구 비중이 높고 수학과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군 중에 한 개 대학에서는 안정 지원, 금년도 수험생의 성적 분포와 지원 흐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학과 선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강원대 불어물문학과, 단국대 천안 캠퍼스 포르투갈 브라질어과, 나군에서는 수원대 러시아문학과, 한림대 중국학과, 다군에서는 단국대 천안 러시아어과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영미어문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